조금 안정적인 상권을 원해요. 제가 알기로 서울에서 전입신고 기준으로 인구가 제일 많은 구가 아마 송파구로 알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 옆에 보이는 이 석촌호수가 굉장한 치트키 중에 하나죠. 자, 그 1층이나 2층은 원래 이제 근린생활시설이었고 기존에 있는 거를 조금 보나 이런 걸 보강을 한 거고, 이제 여기 F&B나 이런 게 들어올 걸 대비해서 통유리를 해야 되다 보니까 벽체를 다 철거를 한 거고, 물이 떨어져. 건물을 가장 오래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그 건물을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방치를 해놓으면 자연의 힘이 무시무시하다. 안녕하세요, 황금대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장머신입니다. 자, 오늘은 송파동에서 저희가 리모델링 하고 있는 PM 현장 앞에 나와 있고요. 지금 촬영 시점이 9월 초예요. 네.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이제 날씨가 점점 선선해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해가 없을 때는 좀 자켓을 입어도 특히 아침 저녁에는 좀 다닐만 하다 할 정도의 날씨가 됐고, 그래서 저도 이제 집에 있는 옷장 중에 반팔 중에 가장 비싼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가장 두꺼운 반팔티. 그래서 입을 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한번 옷을 입고 나와봤고, 저희가 사실 이 유튜브를 보는 분이나 이 영상을 처음 보는 분들은 대부분 건물 투자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겠죠. 이 송파동 하면 어떨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사실 이 송파는 강남 3구 중에 하나죠. 강남, 서초 다음으로 눈여겨를 많이 보는 구 중에 하나고, 물론 이제 뭐 용산이나 성수, 뭐 마포 다른 투자 유명 지역도 있지만, 사실 송파 하면 특징이 뭐죠? 일단 제 고향입니다. 제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를 송파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냥 송파에 대한 제 애정이 남다르다. 우리는 대본 없이 하는, 이제 황금대스님이 대본 없이 하고 있고, 일단은 여기 한번 걸어가면서 얘기를 해볼까요? 자, 일단 전반적으로 평지죠. 그렇지. 그리고 어쨌든 건물 투자하려는 분들이 요즘 주택 건물 잘 안 하잖아요. 그래서 상업용 건물을 하는데, 상업용 건물을 할 때 가장 큰 걱정거리나 이제 화두 하나가 공실입니다. 임대 리스크. 예,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투자하려는 분들이 예전 같지 않고 요즘에는 조금 안정적인 상권을 원해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송파가 안정적인 상권을 갖춰야 할 요소를 좀 여러 가지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예전으로 가면 사실 여기가 초창기 베드타운이죠. 80년대부터 약간 베드타운으로 개발을 했죠. 그래서 사실 주변에 배우 수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거주민들이, 제가 알기로 서울에서 전입신고 기준으로 인구가 제일 많은 구가 아마 송파구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사실 거주민도 많고, 그 다음에 이 옆에 보이는 이 석촌호수가 굉장한 치트키 중에 하나죠. 서울에서 가장 큰 호수가 어딜까요? 이건 석촌호수가 아니기 때문에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모르죠? 몰라요. 네, 석촌호수입니다. 그래서 사실 모든 비즈니스가 성수기라는 게 있잖아. 이 석촌호수의 성수기는 언제냐? 봄, 가을입니다. 특히 이제 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벚꽃이 많이 피니까, 이 벚꽃 필 때 이 또 석촌호수가 유명하거든. 오면은 사람들이 막 발 디딜 틈이 없어요. 네. 그래서 사실 상권 유입도 많이 되고, 저 건너편에 또 약간 시그니엘이랑 이제 롯데가 만들어 놓은 그 공룡 상권이 있죠. 이 주변이 굉장히 안정적인 상권을 갖고 있다. 여러 가지 밸런스가 좋은 지역 중에 하나고, 평지에 도로도 전반적으로 좀 반듯하다라는 게 좀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PM을 하고 있는 우리 건축주님도 이제 그런 점에 착안을 해서 이 주변에 이제 건물을 하나 매입을 했고, 그래서 이 현장 같은 경우도 석촌호수에 바로 임해있긴 하지만, 사실 이분도 임대를 살짝 걱정하긴 하는데, 뭐 저희 기준에서 사실 임대료를 엄청 욕심만 내지 않는다면 크게 뭐 리스크가 있는 그런 입지는 아니다, 그렇게 보여지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매입을 하신 계약 일자가, 이제 계약 연도가 2024년인데 송파가 2024년까지는 시장이 좀 안 좋긴 했어요. 그러니까 2022년 3년간 동안 건물 시장이 좀 주춤할 때 아무래도 좀 강남의 쏠림이 심했습니다. 그 외의 지역은 송파, 서초라고 하더라도 거래가 굉장히 적었는데, 그 시기에 좀 용기 내서 매수를 하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2024년 하반기부터 2025년 현재까지 석촌동, 송파동, 석촌호수 인근에 있는 필지들이 거래가 많이 됐어요. 그러면서 시세가 확실히 이 매수하셨던 가격보다 높은 평당가에 막 찍혀주기 시작하고, 평당 1억 가까이에 막 신축 건물이 엑시트하는 사례도 생기고 하면서, 사실은 조금 이제 마음의 안정을 찾으셨을 겁니다. 이게 실거래를 보면 마음이 놓이거든. 그래서 뭐 타이밍도 좀 괜찮았고, 그 다음에 이분이 이제 리모델링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구독자분이나 아니면 처음 보시는 분이 황금돼지 저 친구들 그래서 뭐 하는 친구냐, 본업이 뭐냐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희는 사실은 건물 투자 또는 이제 건물을 개발하는 거 관련해서 이제 강의를 첫 번째 비즈니스로 하고, 직접 투자하고 싶어 하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PM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PM이 더 큰 비즈니스고, PM을 여러 현장을 하고 있는데 다른 데는 아직 잔금을 안 쳤거나 아직 인허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비주얼적으로 보여드리기가 좀 애매한 현장들이 많죠. 우리 이 현장에 대해서 또 처음
보시는 분도 있으실 테니까 그래도 그냥 간략히 말씀드리면 요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건물을 일부 부수고 대수선 및 증축을 하는 여러분들이 흔히 하시는 리모델링 프로젝트입니다. 돈이 없으면 대수선을 하고 돈이 많으면 신축을 하냐 막 그렇게 약간 단편적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그게 아니죠. 기존 건축물과 상권의 특징이 좀 주는 영향이 더 큰 것 같아요. 요새 보면. 그런 걸 좀 자세히 알고 싶으면 제가 정규반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깨작대지 말고 강의를 들어라. 자, 한번 현장 내부 가보시죠. 자, 아무튼 현장 안에 들어와 봤고, 지금 원래 저희가 예전 영상에 한번 요거 유튜브에 나갔었을 때는 그때는 저희가 해체를 막 마치고 이제 막 착공하기 직전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당시 영상을 찾아보면 요 딱 잭서포트까지만 있고 완전히 텅 비어있는 그런 모습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구조라고 하죠. 결국에 이제 뼈를 얘기하는데 기존 건축물이 어쨌든 조금 이렇게 무너질 위험도 있고 하다 보니까 백서포트를 받쳐놓고 약간 외관도 바꾸고 실내 인테리어도 하고 다시 재사용하기 위해서는 건물도 뭐 사람도 나이 들면 뼈가 약간 뭐 골다공증도 오고 쉽게 부러지기도 하고 하잖아요. 뭐 고관절이나 인공관절 수술하듯이 가끔 계단 내려가다 약간 삐끗하면 이제 금방 뼈 나가고, 건물도 오래되면 이제 뼈가 좀 삭을 수 있다. 그래서 새로운 뼈를 이제 이식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뭐 이렇게 하다가 다치면 뼈 이렇게 나가면 쇠 박기도 하잖아요. 건물도 그런 쇠를 박는, 그걸 이제 구조공사라고 하는데 그걸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서 이제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위에 2개 층을 증축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저층부 기존 1, 2, 3층 건축물의 구조를 많이 보강을 해야 되고, 또 상층부는 올라가서 말씀드리겠지만 주택이었기 때문에 좀 벽식 구조가 많았거든요. 그거를 이제 트고 우와 기둥 역할을 하는 철골 구조물을 다 대는 그런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올라가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1층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원래 근생이기도 했고 이제 보가 좀 튼튼하게 있었다 보니까 2층이 엄청 깔끔해졌네. 그래서 원래 여기도 근생이었기 때문에 사실 기존에도 보가 이렇게 두껍게 있었어요. 이 보를 조금 더 보완하는 게 구조를 보강하는 형태가 이렇게 H빔 같은 거를 덧대서 이제 그렇게 해서 보강하는 경우도 있지만, 띠를 형태로 한다거나 이렇게 탄소로 한다거나 기존에 있는 보를 조금 더 잡아주는 역할을 해서 그렇게 이제 구조 보강도 하는데, 여기는 이제 그게 적용이 된 거고, 한 층 더 올라가면 아마 구조 보강이 돼 있을 것 같은데 가보시죠. 여기는 이제 많이 티가 나네, 확실히. 그 1층이나 2층은 원래 이제 근린생활 시설이었고, 원래 이제 벽식 이런 구조가 없었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거를 조금 보나 이런 걸 보강을 한 거고, 여기는 주택이었죠. 여기 3층부터는 주택이었는데 이거를 이제 근린생활 시설로 용도 변경을 한 거고, 그래서 이제 요 층은 구조 보강이 좀 메인으로 들어가는 층이라고 볼 수 있고요. 쭉 보시면 일단 여기는 천장에 아까처럼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보는 없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위치마다 H빔이 가로로 이렇게 보 역할을 하도록 들어가줬고, 요 끝단에도 이렇게 기둥이 섰죠. 철골 기둥이죠. 그런 것들이 지금 전반적으로 다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완성이 되면 이제 기존의 이런 이제 연화조 벽돌을 다 철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건물을 신축을 할 때도 이렇게 철근을 심은 다음에 콘크리트를 넣어서 하는 습식 이제 철근 콘크리트 공사가 있고, 처음부터 이런 식으로 그냥 철골로 된 다음에 뼈대를 대고 건식으로 하는 철골 공사 뭐 이런 게 있는데, 아니면 혼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대수선이지만 사실 기존에 있는 뼈대를 철골 형태로 해서 다시 올리는 형태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고, 사실 뭐 내부 면적이나 이런 거는 뭐 기존에 있는 면적을 뭐 거의 찾는 거고. 이쪽 보면 여기가 원래 창호가 있긴 했어도 이렇게 창문처럼 크게 뚫려 있진 않았는데 구조 보강을 하면서 시원하게 털어내니까 느낌이 좀 색다르네. 이제 여기 FMB나 이런 게 들어올 걸 대비해서 통유리를 해야 되다 보니까 벽체를 다 철거를 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조적으로 약할 수 있어서 이렇게 철골 구조를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현장은 보시다시피 공정이 여러 가지 혼합이 돼요. 리모델링 대수선 현장 같은 경우에는 일단 철거 업체와 건축 업체들, 그 다음에 그런 기타 설비 업체들이 다 막 엮여 들어오면서 동시에 작업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구조 보강 및 증축, 대수선을 할 때는 신축처럼 싹 다 밀어버리고 백지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존 거 이런 거 철거도 해나가면서 또 덧대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또 설비도 같이 들어가고, 약간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복합적이고, 그래서 약간 더 돈이 좀 덜 들어간다 생각할 수 있지만, 잘 프로세스를 처리하지 않으면 오히려 좀 더 공기가 길어진다거나 돈도 좀 많이 들어가는 그런 리스크가 있으니까 리모델링이 난이도가 더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PM을 하다 보면서 느낀 게 역시 신축이 짱이다. 신축이 훨씬 도화지에 그리는 게 훨씬 좀 쉽고, 돈은 절대 금액은 좀 늘어나지만 효율은 좀 더 좋은 것 같고, 쉽고 그 다음에 더 재밌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필요에 따라, 기존 건축물에 따라 그런 거를 선택을 해야지, 돈이 적다고 대수선, 많다고 신축 이렇게 일편적으로 가는 거는 좀 아니다. 여기 좀 더 올라가고 싶은데 사실 여기는 조금 더 위험하기도 하고. 위층부터는 현재 지금 공사 중이라서 그거는 아마 다음 달쯤에 한번 저희가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 되면 외적인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려가 보시죠. 우리 지하도 한번 볼까요? 그러죠. 우리 철거 업체가 좀 적자에 힘들다고 소리를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축 철거를 주로 많이 봤었는데 완파라고 하죠. 그냥 갖다 부수는 거. 그렇지. 근데 그거는 사실은 뭔가 기존 거를 살리지가 않으니까 조금 편하게 부실 수 있었는데 이제 이 대수성 같은 경우에는 기존 거를 좀 살려가면서 부셔야 되니까 조금 더 품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공정에 따라서 부분 들어와야 되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비용적인 부분에서. 자, 여기는 물이 떨어져. 아, 여기 물이 많다. 흥건하다. 아, 그러네. 많이 들어가지는 말죠. 자, 여기는 지금 지하 같은 경우도 아까 1층이랑 2층처럼 이제 기존에 이제 근생으로 쓰고 있었고 좀 구조로 보강을 했고 사실 여기 최근에 비가 써가지고 요거는 좀 물을 좀 빼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건물을 가장 오래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그 건물을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방치를 해놓으면 자연의 힘이 무시무시하다. 올라오시죠. 자, 우리 건물 그 외관인데 원래는 여기가 이제 주차장이죠. 여기가 이제 주차장이 되는데 건물에 딱 붙이지 않고 그다음에 여기 우리 비계라 그러죠. 공사를 하기 위해서 옆 건물로 피해를 안 주기 위해서 이제 외부에서 공사를 해야 되다 보니까 이렇게 위에서 작업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좀 여유 있게 쳐놨어요. 그죠? 추후에는 여기가 주차장이 되고 나중에 여기 또 화장실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화장실이 생기는 것도 추후에 이제 구조공사 끝나면은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아, 여기 밖에서 보니까 저 상층부까지 올라가는 H빔이 여기부터 다 벽을 파내고 쫙 올라갔네. 여기 PD님이 들어가기 좀 힘드실 것 같고. 이렇게 찍는 얘를 찍어. 재밌다. 자, 사실 그래서 이 땅을 얼마에 샀고 공사비 얼마에 들고 그다음에 예상 임대료가 얼마고 그러면 나중에 이거 지어서 매각했을 때 얼마를 버느냐 막 사업적인 얘기도 좀 유튜브에 풀면 좋긴 하겠는데 그 이상의 약간 정보들은 어쨌든 건물주분들에 대한 신뢰이기도 하고 그쵸. 그래서 사실 저희가 다양한 사례나 아니면 실제로 지금 현장에 나와 있는 매물들 뭐 그런 것들을 토대로 우리가 이렇게 디테일하게 이제 숫자까지 분석을 하는 거를 이제 유튜브 멤버십을 통해서 깊게 분석해서 다룰 거고 그래서 진짜 공부하실 분들만 멤버십 스터디를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많은 공정의 작업자분들이 거쳐서 이 정도인 겁니다. 이게 대수선이라 티가 좀 안 나서 그렇지. 이걸 관리하면서 사실 PM의 역할이 뭐냐라고 이제 궁금해 하실 분도 계실 거예요. 막상 해보니까 스트레스 받는 일이 꽤 많았다. 그 다음에 이제 건설사 분이 좀 이렇게 알아서 대부분 잘 해주시는데 어쨌든 건축사분께서는 이걸 잘하는 이제 감시 역할을 또 하는 것도 있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이제 같이 시어업해서 독려도 하고 약간 그런 것도 필요하고 아무튼 저희가 이 현장 잘 마무리하는 모습까지 잘 보여드리고 저희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